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화면 글씨가 작아서 안경부터 찾게 되시나요? 또는 키보드가 답답해서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도 숨이 턱 막히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 가입 절차로 머리 아프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내가 말하면 알아듣고 내가 보여주면 읽어주고 내가 시키면 대신 해주는 비서가 이미 여러분 폰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만 따라오시면 스마트폰이 어려운 기계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내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서의 이름이 바로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특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오늘은 어려운 기능을 잔뜩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딱 6가지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능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긴 영상 핵심만 뽑아내는 요약, 눈앞에 글씨를 대신 읽어주는 카메라, 손전등과 알람과 타이머를 말로 조종하는 방법, 심심할 때 친구처럼 이어서 대화하는 라이브 기능,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랍 속 흑백 사진을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리는 복원 비법까지.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거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50대, 60대, 70대, 80대일수록 더 편해집니다. 자녀에게 이거 좀 해줘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은 내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진짜로 시작해보죠. 먼저 제미나이를 내 폰에 넣어야 합니다. 이미 깔려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폰에 확실히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바탕화면을 천천히 보세요. 알록달록한 삼각형 모양, 바로 플레이 스토어가 보이실 겁니다. 평소 앱 받을 때 들어가던 그곳 맞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화면 아래쪽에 돋보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검색하는 곳이죠. 그걸 누른 다음에 검색창에 제미나이라고 천천히 적어보세요. 자판이 불편하시면 한 글자씩만 또박또박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파란색 느낌의 별 모양 아이콘이 나올 텐데요. 혹시 다른 앱이 비슷하게 보이면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모나이 혹은 제미나이라고 되어 있는 구글에서 만든 앱을 고르시면 됩니다. 확인하셨으면 설치를 누르세요. 설치는 잠깐 걸릴 수 있으니 그동안은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어떤 분은 설치 과정에서 구글 앱을 사용하세요 같은 안내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대로 구글 앱을 켰거나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설치. 자, 설치가 끝나면 버튼이 열기로 바뀝니다. 열기를 눌러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환영한다는 문구가 뜨고 아래쪽에 사용하기 같은 버튼이 보일 겁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한 번만 살짝 밀어보세요. 그러면 제미나이 사용하기 버튼이 더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는 순간 내 폰에 비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앱을 열어야만 쓰는 거냐? 아닙니다. 매번 앱 찾느라 시간을 쓰면 그건 비서가 아니라 숙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부르는 법입니다. 비서를 부르는 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면 아래에 홈 버튼이 있는 폰이라면 그 홈 버튼을 손가락으로 조금 길게 눌러보세요. 1초, 2초 정도 숨 한 번 고르는 느낌으로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서 뭔가 반짝이듯 올라오면서 제미나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요즘 폰처럼 홈 버튼이 없거나 눌러도 반응이 없다면 오른쪽 옆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보세요. 전원 버튼이라고 부르는 그 버튼입니다. 역시 1초에서 2초 정도 꾹. 그러면 똑같이 비서가 등장합니다. 셋째, 그냥 제미나이 앱 아이콘을 눌러 직접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3가지 중에서 내 폰에서 제일 잘 되는 방법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날 때쯤이면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이제 비서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마이크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이제 키보드로 끙끙댈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냥 물어보세요.
처음은 가벼운 걸로 해보죠. 날씨요? 오늘 우리 동네 날씨 어때? 이렇게 말하면 비서가 화면에 오늘 날씨를 띄워주고 때로는 소리로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왜 편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습관이 있잖아요. 날씨 보려고 앱 찾고 열고 광고 지나가고 화면 읽고. 그런데 이제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을지, 우산이 필요한지 외출 전에 묻기 딱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 기본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어져요. 비서에게는 귀만 있는 게 아니라 눈도 있습니다. 여러분, 갤러리에 여행 사진이 잔뜩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기 정말 예뻤는데 어디였더라? 또는 누가 카톡으로 풍경 사진 하나 보내줬는데 이곳은 대체 어디지? 그럴 때 예전에는 검색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을 보고 기억을 더듬고 장소 이름을 추측하고 이걸 또 검색창에 적고 그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넘겼잖아요. 이제는 사진을 보여주고 물으면 됩니다. 자, 비서를 다시 불러봅니다. 그리고 입력창 옆에 작은 더하기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면 갤러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를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면 채팅창에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 어디야? 그러면 제미나이가 사진 속 단서들을 보고 장소를 추정해서 알려줍니다. 정확도가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좋은 이유는요.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아, 거기였지. 하고 추억이 살아납니다. 스마트폰이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내 기억을 꺼내주는 친구가 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생활이 편해지는 구간입니다. 비서가 말로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폰을 직접 조작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 저는 이걸 심부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심부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를 뽑아 드릴게요. 첫째, 손전등. 밤에 화장실 갈 때, 어두운 방에서 물건 찾을 때, 손전등 아이콘을 찾느라 화면을 쓸어내리고 또 찾고 그거 하다가 눈이 더 피곤해지잖아요. 이제는 비서를 부르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손전등 켜줘. 그러면 바로 켜집니다. 다 쓰셨으면 손전등 꺼줘. 바로 꺼집니다. 밤 산책하실 때도 편하죠. 둘째, 알람. 특히 약 챙겨 드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분들, 알람 맞출 때 숫자 돌리는 게 은근히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비서를 부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일 아침 6시에 알람 맞춰줘. 그러면 알아서 시계 앱을 열고 알람을 설정합니다. 마음이 바뀌면요. 방금 알람 꺼줘. 이렇게 말하면 바로 해제해 줍니다. 작은 숫자 굴리고 확인 누르고 저장 누르고 그 과정을 건너뛰는 겁니다. 셋째, 타이머.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서 잠깐만 눈 붙일까 했다가 눈 떠보니 해가 지고 밤잠이 뒤죽박죽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럴 때 비서를 부르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5분 타이머 맞춰줘. 또는 10분 뒤에 알려줘. 그러면 타이머가 돌아가다가 시간이 되면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를 몸으로 한 번만 해보시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만만해집니다. 내가 이걸 왜 어렵게 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질문 하나, 답 하나였죠. 그런데 라이브는 다릅니다. 마이크를 계속 누르지 않아도 전화 통화하듯이 켜두고 이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비서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말할 때도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바로 잡잖아요. 제미나이가 그걸 받아줍니다.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 제미나이 앱을 직접 열어보세요. 화면에 마이크 버튼이 보이고 그 옆이나 근처에 반짝이는 막대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라이브 대화를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눌러보세요. 처음에는 안내가 나올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서 목소리를 고르는 화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음성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손을 폰에서 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 예를 들어, 요즘 속이 더부룩한데 저녁은 뭘 먹는 게 좋을까? 이렇게요. 그러면 비서가 추천을 해주겠죠. 그런데 추천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끝까지 듣지 마시고 중간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잠깐, 그건 싫고 씹는 맛이 있으면서도 속 편한 걸로 다시. 그러면 비서가 다시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스마트폰이 더 이상 명령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화하면 됩니다. 심심할 때도, 궁금한 게 있을 때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애매한 고민이 있을 때도 라이브로 켜두고 이야기하면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우선이지만 생활 습관이나 일반적인 정보 정리에는 꽤 쓸만하죠. 대화를 끝낼 때는 화면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6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제미나이의 눈을 한 번 더 크게 써 보겠습니다. 방금은 귀로 대화했는데 이번에는 눈으로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약병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로도 힘든 경우 많죠. 화장품 뒷면에 영어가 잔뜩 적혀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눈을 찡그리고 조명을 바꾸고 사진을 찍어 확대하고 그래도 안 보이면 포기하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 화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처음에는 권한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허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사진을 찍는 기능이 아니라 비서가 내 눈앞을 실시간으로 같이 보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약병의 글씨를 카메라에 비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약 하루에 몇 번 먹으라고 써 있어? 그러면 글씨를 읽어서 알려줍니다. 외국어로 적힌 제품을 비추고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략적인 용도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약 복용 정보는 반드시 라벨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사나 의료진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 때문에 답답할 때 이 기능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돋보기 대신 카메라를 쓰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긴 영상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정보나 뉴스 영상을 볼 때 내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길이가 길어서 중간에 끊기거나 메모를 하고 싶은데 영상은 계속 지나가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전엔 어땠나요? 멈추고 되감고 받아 적고 그러다 포기하고 이제는 요약을 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화면에서 비서를 부르세요. 홈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비서가 영상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 대해 물어보기 같은 버튼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영상 챕터별로 핵심만 짧게 정리해줘. 또는 3줄씩 요약해줘. 그러면 긴 내용을 압축해서 글로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속도는 한계가 있는데 영상은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요약을 받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다시 읽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큽니다. 보고 듣는 것보다 핵심만 글로 보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요약을 받아놓고 다음 날 되면 어디 갔는지 못 찾아서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과 고정을 알려드릴게요. 제미나이 앱을 열고 왼쪽 위에 줄 3개 메뉴를 누르시면 대화 기록이 모여 있습니다. 방금 했던 요약도 제목처럼 떠 있을 거예요. 중요한 대화는 제목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고정, 핀 같은 기능이 나타납니다. 고정을 눌러주면 그 대화가 위에 딱 붙어 있어서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길게 눌러서 고정을 풀 수도 있고요. 이 한 가지 습관만 들이면
제미나이가 단순히 말 잘하는 비서가 아니라 내 지식 노트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축하 이미지, 좋은 글귀 사진, 인사 카드 같은 걸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늘 남이 만든 걸 받아서 여기저기 옮기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카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카드요. 게다가 내 이름까지 들어가면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동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미나이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한글이 들어가면 글씨가 깨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모두 변경입니다. 화면 입력창 근처에 빠른 모드 같은 문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은 빠른 모드인데요. 빠른 모드는 속도가 빠르고 무료로도 넉넉히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글씨가 포함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사고 모드를 추천합니다. 사고 모드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생각해서 만드는 모드라 시간이 조금 더 걸 수 있지만 한글 표현이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요. 자, 새 채팅으로 깨끗하게 시작해 봅시다. 메뉴에서 새 대화를 누르세요. 그리고 먼저 단순한 그림부터 시켜보겠습니다. 생일 케이크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이미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 문제는 글씨입니다. 케이크 그림에 생일 축하해라고 적어줘. 이렇게 했더니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 모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주문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먼저 차근차근 말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그려줘 혹은 만들어줘로 끝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따뜻한 풍경을, 그리고 하늘에는 또박또박 올해도 건강하세요 라고 쓰고 아래에는 병민 드림이라고 넣어서 인사 카드로 만들어줘.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로 하다 보면 내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비서가 중간에 알아서 시작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 말 다 안 했는데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음성 대신 글자로 천천히 적어보세요. 글로 쓰면 내가 다 적을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카드가 마음에 들게 나왔다면 공유하거나 저장하면 됩니다. 그림 아래에 공유 버튼이 있으면 카톡으로 바로 보내도 되고요. 점 3개 메뉴에서 저장을 누르면 내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내면 이제 여러분은 퍼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반응이 달라져요. 이거 어디서 났어? 가 아니라 이거 직접 만든 거야? 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흑백 사진 또는 빛이 발해서 흐릿해진 옛날 컬러 사진.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들여다보자니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들. 다들 한두 장은 꼭 가지고 계시죠? 예전 같으면 사진관에 맡기고 돈을 내야 했던 작업을 이제는 말 한마디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고 모드가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첨부해야 하니까 입력창 옆 더하기를 눌러 갤러리에서 흑백 사진을 하나 골라주세요. 사진이 채팅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흑백 사진을 자연스럽게 컬러로 복원해주고 요즘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만들어줘. 결과가 나오는 동안은 잠깐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옷 색감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 원본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때때로 색이 과장되거나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흑백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초점이 나가고 빛이 번져 흐릿해진 컬러 사진도 이 사진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서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줘라고 하면 개선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거나 저장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요. 댓글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와, 이게 이렇게 살아난다고?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네? 그런 반응이 나오면 그 자체로 오늘 하루가 따뜻해지죠.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6가지를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로 묻는 기본 질문. 날씨처럼 자주 확인하는 건 이제 앱 찾지 말고 비서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둘째, 사진으로 묻는 검색. 갤러리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 어디야? 라고 물으면 기억이 연결됩니다. 셋째, 손전등과 알람과 타이머. 폰을 복잡하게 누르지 말고 말로 시키세요. 넷째, 라이브 대화. 전화 통화처럼 이어서 말하고 중간에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카메라로 실시간 확인. 약병 글씨나 외국어 문구는 돋보기 대신 카메라로 비춰서 물어보세요. 여섯째, 이미지 카드 만들기와 사진 복원. 사고 모드를 활용해 한글이 들어간 카드도 시도해보고 흑백 사진과 흐릿한 사진을 되살려 보세요. 처음에는 이거 어렵겠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느낌이 조금 달라지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내가 맞춰야 하는 기계가 아니라 나에게 맞춰주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재미나이를 불러보세요. 날씨를 물어봐도 좋고, 손전등을 켜봐도 좋고, 타이머를 맞춰봐도 좋습니다. 그 한 번이 쌓이면 어느 날은 자녀가 먼저 놀랄 거예요. 그거 할 줄 알아? 그때 웃으면서 말하시면 됩니다. 응, 이제 나도 한다. 이제 오늘 배운 6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로 묻기. 날씨 같은 자주 쓰는 정보는 비서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둘째, 사진으로 묻기. 사진을 보여주고 장소를 물어보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손전등 알람 타이머. 폰을 찾지 말고 말로 시키세요. 넷째, 라이브 대화. 통화하듯 이어서 말하고 중간에 끼어들어도 됩니다. 다섯째, 카메라로 확인하기. 작은 글씨와 외국어 표기를 비춰서 물어보세요. 여섯째, 카드 만들기와 사진 복원. 사고 모드를 활용해 한글이 들어간 카드도 시도하고 옛 사진도 되살려 보세요.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재미나이를 불러보세요. 날씨를 물어보거나 타이머를 맞추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스마트폰이 훨씬 편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지식 정보를 알려주는 시니어 지식 채널이었습니다. 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